안녕하세요.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위해서 오늘도 의원님들의 살아온 이야기와 인천시 정책에 대한 얘기를 솔직 담백하게 들어보는 우리 동네 최고 정책통 우체통의 장용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체통의 새로운 안주인 소연서입니다. 여러분, 우체통이 2016년을 맞아서 더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네. 장용 씨, 저희가 이렇게 야외로 나와본 적이 있나요? 아마 제 기억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몇 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은 스튜디오에서 하다가 이렇게 아주 햇빛 좋고 또 바람 좋은 야외에서 함께 하니까 특히 저희가 오늘 이제 부평역사박물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인천이 참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이 꽉 막힌 스튜디오에서 벗어나서 인천의 아름다운 자연 경광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제 주말을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 부평역사박물관에 나들이 함께 나오시면 더욱더 뜻깊은 시간 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우체통은요, 2016년 인천의 의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행복하고 희망찬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새로워진 2016 우리 동네 최고 정책통 우체통 오늘 만나보실 분들 두 분의 의원님 영상으로 먼저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인천에는 이제 10개 행정구역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는 오늘은 부평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진솔한 얘기를 나누실 의원님 두 분 함께 하셨는데 먼저 신은호 의원님과 손철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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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2016년 우체통에 첫 무대를 장식해 주셨는데요. 신은호 의원님부터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부평 145동 북의 1, 2동 지역구 출신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신은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한 분 오셨죠? 네, 손철은 의원님도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갈산 1, 2동 정천 2동 지역구 출신 손철인 시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근무를 네.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인천시 의회 예결견산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보다도 이제 2016년도 우리 우체통의 첫 출연자 두 분이시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많은 시의원들 중에 제일 인기가 있다 하는 분들은 두 분을 선정했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사실 이제 6월이면 232회 그 1차 정례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제 굉장히 바쁘신 시간 아닙니까? 정리회가 어떤 걸까요? 사실 저는 좀 낯설어서 네. 장용 씨도 알고 계시나요? 아유, 이게 이제 2015년도 그 회계 결산도 하고 또 시정 질문도 하고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또 뭐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그렇잖아요. 이제 300만 1차 추경도 이제 곁들여서 또 네. 그 일회 추경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한 그런 점검도 또 하고, 하고. 그 다음에 조례안 또 심의도 하고 이제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들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그 이제 항목들이 꽤 많겠죠. 예. 앞서 특히 또 손철은 의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회계처리 투명성을 추진하셨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두 분께서 많이 신경을 쓰셨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네. 인천시와 네.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네. 전부 심사를 이렇게 해요. 어허. 저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서 네. 여야 네. 입장 차이를 조율을 하고 네. 또 균형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심사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특별위원장이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도 이제 보통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텔레비전에서 이제 의회 활동하시는 걸 가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위 여야 진영에서 네. 가장 이제 예민한 게 역시 돈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쪽에 돈을 좀 더 배정해달라, 저쪽에 해달라면 많이 싸우나요?
물론 이제 뭐 의견차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의견차가 있기 때문에 뭐 대립도 하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또 이제 어차피 인천시 발전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로 타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쓰시는 단어가 굉장히 원만하십니다. 네, 저는 싸우나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대립도 하고, 야.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신은 의원님은 구의회 활동을 거치셨고, 그 다음에 시의회 오신 지가 지금 이제 2년 차시고, 예. 그 손철 의원님도 구의회 활동을 하셨죠? 예. 그리고 또 시의회 오셨고. 그럼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게 지금 뭐 이 동네 일 또는 국가 일, 나라 일, 이게도 관심이 좀 있으셨습니까? 그런 거는 없었고요. 네네. 제가 학창 시절에는 뭐 학생 활동에 많이 참여를 했지만은 특별히 뭐 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꿈은 없었습니다. 우리 신 의원님은? 저는 이제 그 정치를 이제 본인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은 없었고요. 네네. 그 시민사회 활동 그다음에 이제 그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네. 사회 그 약자의 어려운 그런 부분을 많이 눈여겨봤고요. 또 그 경험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기회가 오면 한번 그 내가 어떤 지팡이로서 또 든든한 어떤 견제자로서 이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요. 초등학교 때는 네. 집안에 그런 국회의원 분이 계셔서 어허. 그 국회의원 꿈이 있긴 좀 했었어요. 그죠. 롤모델이 있으니까. 야, 나도 이제 커서 저거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럼 실제로 장래 희망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해요. 또 손철은 의원님부터. 제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 다니고 할 때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 그래서 사회의 어떤 그 정의를 위해서 저는 그 법률가가 되는 게 사실 꿈이었어요. 고시패스, 사법고시패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조인으로. 그러면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공부해서 좀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잘 안 됐죠? 예,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네, 신은희 의원님께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회의원이 꿈이셨으면 네. 어렸을 때 꿈은 그랬고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서요. 네. 제 아버님이 제 초등학교 3학년 3.1절에 돌아가셔서 그 직접적인 생계에 뛰어들 그런 어려운 입장이었었고요. 또 이제 그 전라남도 고흥이 사실은 오지 벽지입니다. 그렇죠. 어유 옛날 더 했죠, 뭐.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이제 객지로 나와서 인천에 79년도에 발을 붙이고 이제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뭐 고등학교 과정이나 이제 뭐 대학은 제 스스로 독학했고 그래서 졸업을 이제 그렇게 하고 다른 이제 또 공부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런 환경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이제 우리 시민들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그런 것이 제가 세상을 살아가고 의정 활동하는데 굉장히 밑그림이 됐고 밑바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또 이제 의정 활동하다 보면은 가족의 도움, 가족의 배려, 특히 이제 한 입을 쓰시는 사모님의 배려, 뭐 이 협조, 협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예. 손철 의원님은 어떻게 시의원 뺐지, 이제 구의원도 활동을 하셨지만, 의원이 이제 나와서 내가 이 인천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처음에 딱 최초 발언을 했을 때 사모님께서는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까? 아유, 흔쾌히 허락 안 했죠. 왜냐면 이제 저희 처가댁에서도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있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자라온 뭐 어떤 그런 환경이라든가 또 이제 또 옛날에는 또 정치하다 보면 뭐 돈이 좀 많이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맞아. 많이 들어갔죠. 예. 뭐 망하기도 했고 뭐 그런 모습을 그렇죠. 이제 보다 보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반대가 많이 심했죠. 아우, 옛날에는 뭐 고무식값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예. 특히 시골 같은 그런 데는 식으로 고무신 돌리고 설탕 돌리고 뭐 그랬잖아요. 막걸리 돌리고. 우리 어렸을 때 그랬죠. 그렇죠. 이제 아까 이제 사모님 얘기를 했습니다만 집에 계신 분은 새누리당이다. 또 우리 신 의원님은 이제 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다 하면은 사모님이 반대당입니까? 같은 당입니까? 보통. 대체적으로 이제 같은 그 정치적 이념을 성향을 가지고 갖고 있습니까? 가지고 예. 있다고 이제 보면 되고요. 그러면 집에 계신 분 사모님께서 의정활동이나 또 남편 신은호
그럼 몇 점 정도 주신다고 예상하십니까? 집에 아무래도 이제 소홀할 수밖에 없는 네네. 게 저희들이 이제 그 업무가 그냥 한정돼 있어서 그냥 의정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 만나고 그렇죠. 또 민원 챙기고 네. 이렇게 상담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좀 늦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다른 우리 의원님들하고 조금 다른 게 네. 한 가지 칭찬받을 일은 네네. 제 술을 잘 못합니다. 술 못하신 게 칭찬받을 일이군요. 그 14년 의정 활동을 하면서 네. 롤 모델이 되지 않았는가. 술을 안 먹고도 술 안 먹고도 뭐 기타 등등에. 나는 예. 그래서 이제 사모님 몇 점 정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점수는 그렇게 호하게 안 줄 것 같고요. 한 네. 85점 정도? 높은 거 아닌가요? 네, 저희 생각보다 많이 받으셨네요. 네. 손춘희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사모님께서 점수를 얼마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집사람이 가급적이면 저한테 맞춰서 이렇게 생활을 해주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대해줘요. 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집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저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좀 남들이 보기에는 네. 예? 가부장적이다. 그렇지 가부장적이다 이렇게 남들이 보기 아니라 누구나 봐도 그러니 혹시? 예, 그런 우리 집사람이 참 좋아요. 너무 편안하게. 아니, 누구나 내 말 잘 들으면 다 좋다고 그러죠. 두 분이 뭐 서로 이제 당은 다르시지만 정말 형제처럼 끈끈하게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신우 의원님 또 손철 의원님 과연 어떤 활동들 하고 계신지 먼저 우리 신우 의원님의 활동하시는 모습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인천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부평 깡시장에 오면 재래시장 지킴이 신은호 의원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마치 우리 동네 단골 손님인 듯 그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낯설지 않다. 아유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지? 네, 많이 봤어? 예. 근데 좀 진작 와서 찾아오지. 예. 의원님 잘 아세요? 친하죠. 네. 뭐 어떤 도움 좀 받고 어떻게 일하시고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말할 수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또 뭐 선거 때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수시로 그래도 찾아봐 주시고. 많이 팔았어요? 하긴 뭘 팔아 그냥 맨날 놀러 나갔다 들어갔다 해. 그 어머니 의원님 어떤 분이세요? 의원분 너무 좋죠. 네. 어떤 면에서? 아예 모든 면에 다 좋아. 진짜 아주 똑소리나 하나도 나무랄 게 없어. 연락을 받고 어디론가 급히 이동하는 신 의원. 그가 도착한 곳은 시장과 맞닿아 있는 대형 건물 앞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이다. 시장 상인들과 건물 관리자 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전통시장 주변에는 그 일반 도로에도 전통시장 주변에는 주차 그 단속을 잘 안 해요. 왜냐 그러면 어쨌거나 서민경제의 메카이고 그다음에 그 전통시장 활성화를 정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중소상인들을 살리려고 하는 입장인데 제도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민원을 계속 넣어서 이거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이면도로에다 주정차 금지 구역을 긋는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건물 관리인은 건물 앞에 주정차 금지 구역을 임의로 설정하고 이에 상인들은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시장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건물주와 상인들 사이에서 그의 소통이 필요한 순간이다. 하루 종일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요 시장역. 네, 어떤 일로? 이제 그 고연약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그 지하철역 여기가 이제 제가 그 설치하기 전에도 이제 확인해 봤지만 계단이 64개입니다. 64개.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이나 또 짐을 가지고 다니신 분들은 그 보행약자들은 정말 통행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제가 시의원 되고 최초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승강기 설치를 한 지역이고 부평시장역은 인천 인구의 밀집 지역으로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3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 했지만 예산과 여러 사정으로 결국 2번 출구에 설치되었다. 이쪽에 이동인구도 꽤 있어서 시장 가고 그다음에 학교 간 아이들 이렇게 등하굣길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십니다. 노인대학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잘 설치해서 편하게 이동하는 보행 약자들을 볼 때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는 신 의원. 어머니 편하시죠? 이거 시연되고 제가 최초로 만든 겁니다. 이거요.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고마워요. 그 첫째로 가려도 일로 오는 거야. 너무 좋아요. 응. 아이고 말도 못해. 불편한 거 이루 말할 수도. 너무 좋아. 처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 했던 3번 출구로 향하는 신 의원. 여기가 지금 3단 막 4단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총 계단 숫자가 64개. 그래서 그 노약자들에게 이제 이동 수단이 굉장히 불편하고 눈에 비치는 건 계단뿐, 끝이 보이지 않는 출구. 3번 출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계단으로 인해 불편함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었다. 아유 너무 힘들어. 저 같은 경우는 못 다녀요. 다리가 안 좋아갖고 저기 숨이 차. 신 의원은 현재 3번 출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더 많은 보행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신은호 의원. 시야가 뻥 뚫린 자전거를 통해 시민들을 가까이에서 만나기 위함이다. 어버이날을 맞아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 행사장을 찾았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손을 잡고 늘 안부를 우선으로 묻는 신 의원. 김치 안 떨어졌어? 에? 김치 안 떨어졌어? 걱정하지 마라 이제. 건강만 생각하셔야지. 자식들 다 알아서 살아. 그래도 이렇게 잘 정리해주시고 잘 소통하셔서 엄마도 효과하시고. 사실은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에 대한 그런 그리움도 있고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그래서 만나면 부모님 같아서 그런 분들 뵐 때마다 내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그 각오를 가지고 접근하게 됐는데 제가 훨씬 더 마음의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메뉴는 삼계탕이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 탓에 어르신들에게 원기 회복이 필요할 터. 푸짐한 삼계탕만 봐도 기분 좋은 신 의원은 혹시나 11세라 허겁지겁 배달하느라 정신이 없다. 나 손 깨끗이 씻었어? 어머니? 일 잘한 분, 봉사활동 잘하고 일 잘한 분. 너무 봉사도 잘하시고 또 구의원도 한번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또 시의원이 되어가지고 너무 고맙고 이제 우리 부평구의 일꾼이에요. 뭐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 우리 신혜원 의원님을 제가 또 무척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하기 위한 창구를 찾고 그 창구를 현실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시의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실행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장서는 그가 있기에 부평구 주민들과 더불어 인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미래가 보다 밝을 수 있지 않을까? 의원을 하면서부터 오랫동안 이제 지역을 함께 이렇게 활동하고 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략적이나 당리당략적 접근이 아니라 정말 오직 민생,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 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역을 챙기고 시민들의 공복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예. 부평구에서 일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렇게 달려가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근데 일일이 다 걸어 다니시나 봐요. 네. 걸어다니도 많이 걸어다니지만 자전거 행보를 많이 합니다. 네, 네. 17년 정도 자전거를 탔는데요. 그래서 그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 주차할 걱정 없고요. 네, 그렇죠. 일단 주차가 뭐,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들 만나는데 굉장히 간편하고 그래서 네. 자전거 행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손이 좀 부족하시면 저희 장미용 씨도 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저희들이 같이 하면 영광이죠. 봉사에 다르시니까 또 얼마든지 가실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뭐, 저도 뭐 불러만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일부 된 데가 있고, 또 이제 추진하는 데가 있고 그런가 봐요. 그 당초에 네. 3번 출구 쪽으로 계획이 됐다가 네. 그 내용이 이제 그 노폭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서 사실 사업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네. 2번 출구 쪽으로. 그래서 그 사실이 좀
좀 왜곡되고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손철호 의원님 여기 자리에 계시지만 네.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공사 우리 건설교통국 네. 전부 사장까지 전부 모시고 현장에 가서 실측을 해서 네.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아, 확인을 했고 확인했고. 본인들도 노폭에 대한 것은 보고한 내용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제 해서 네. 그거를 이제 상수하기 위해서 이번 출구에 설치했던 2015년 연말쯤에 이제 그 에스컬레이터는 완공이 돼서 지금 운행하고 네, 있고요. 네, 네. 건너편에 쪽에 이제 그 노인분들이나 아이들 그다음에 노약 자. 고행 취약자들이 이동하는 수단이 굉장히 불편해서 17인승으로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해서 네. 설계 단계에 있고요. 네. 또 우리 손철원 위원장님이 예결위원장으로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그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반영 안 해줬지만 예결위에서 잘 협의를 해주셔가지고 어허. 또 집행부를 불러서 그 우리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9억 8천 예산을 세운 그런. 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집행부보다 예산 특별위원회가 더 힘이 센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부 이제 예산실장님하고 네. 또 시장님이 그 동의를 구해서 증인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장님이 동의를 안 하시면 네. 안 되지만 그래도 긴급한 사항이고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셔서 그랬겠습니다. 그 힘의 논리가 아니군요. 급한 것부터.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부터 우선 처리가 맞는 거죠. 민생과 직접 관련 있는 게 그렇죠. 힘의 논리가 아닌 거죠. 자칫 예산위원회가 센 것처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협의나 설득이 굉장을 중요하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협의나 설득이 다른 위원회보다는 좀 세죠. 예. 아니 그럴 수 있는 게요. 사실은 그 우리 지역 주민들과 가장 그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그 위원회가 건설교통위원회입니다. 도로, 교통, 지하철, 뭐 그 그렇죠. 항만, 사실 항공, 뭐 네.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 전에 두 분이 우리 둘은 시의원 중에 센 사람들만 나왔다 이렇게. 부평 시장역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마다 의원님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니까. 그 이제 우리 손철원 의원님도 네. 그런 갈산역에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네. 6.4 지방선거 네, 때 그 주민과 함께 이제 공약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제 갈산역이 네. 너무 계단이 깊어요. 네, 네. 계단이 깊어서 노약자라든가 장애우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선거 공약으로 네. 갈산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하겠다라고 내세워서 2015년도에 이제 주민설명회를 하고 네. 시 집행부와 함께 그리고 또 기공식을 해서 네. 현재 한 약 25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죠. 네네. 투입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예. 손철원 의원님께서도 어버이날을 맞아서 네. 경로잔치에 다녀오셨다고 예. 의원님의 활동 모습을 영상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네. 함께 네. 보시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우리는 인천광역시 의회 예결위원장실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한창 다양한 업무 수행으로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 그는 주로 이제 민원인들께서 이제 많이 이제 방문을 해요, 저한테 지역 민원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이제 많이 이제 경청을 하고 해서 함께 이제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정례회 준비로 회의를 이어나가는 손 의원. 어르신들 이제 좀 이와 더불어 어버이날을 기념해 네, 식사 봉사에 관한 이야기로 한창이다. 좋은 시간. 오늘은 이제 지역에 이제 어르신들 격려잔치가 있어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좀 봉사도 좀 하고 어른들 건강도 좀 뵌지가 오래됐으니까 좀 체크 좀 해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항상 주민들이 있는 현장으로 나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손철은 의원. 어떤 때는 이제 이제 민원 부분들이 법과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면은 또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민원인들 마음을 좀 달래줘야 돼요. 그래서
손도 이제 덥석 잡고 해서 그동안 참 마음고생 심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유리를 좀 해주고 경청해주는 것만이라도 민원인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갈산 이동주민센터. 오늘 사진 이곳에는 촬영해. 어버이날을 맞아 주민들을 위한 경로잔치가 한창이다. 건강하시죠? 비가 오는 날이지만 어김없이 참석하는 손의원.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을 볼 때면 마치 큰 누이를 보는 듯 그 어느 때보다 반갑다. 좋죠, 기분이. 어르신들도 만나고 또 음식 맛있게 드시는 거 보면은 저희 큰 누나가 지금 85이에요. 저희 누님들 보는 것 같고 너무 기분이 좋죠. 국 때문에 뜨거워서 안 돼. 여기서 하나씩 들고 가세요. 네, 하나씩? 한 500인분 하셨나? 네. 네? 500인분?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식판에 음식을 담아 배식 봉사를 하는 손의원. 작은 봉사지만 늘 고마워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기분이 절로 좋아진다. 자, 맛있게 드십시오. 자원봉사에 적적이시고요. 저 지역 행사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고 특히 고질민원이라든가 장기과제, 주민 거래사항 같은 걸 잘 처리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이시니까 신망이 많습니다. 지역에서. 배식이 끝나고 어디론가 급하게 이동하는 손의원. 아니 우리 좋은 사이예요. 원체 의원님이 우리 주민센터 부근의 명월공원. 민원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이동 중이다. 공원 안의 문제점은 바로 낡고 오래된 화장실. 지금 이 보고 있는 이곳이 92년도에 갈산 주택개발 때 주택개발을 하면서 기부 체납받은 화장실입니다. 지금 한 20년이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소하고 남녀 공동 화장실인데 같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을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저한테 민원을 제기를 해서 무엇보다 남녀가 같이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주민들. 공사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다. 2015년 7월 이후로 이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에 관한 그 법률이 개정이 돼가지고 화장실 짓기 위해서는 이제 장애 BF라고 베리어 프리라고 그래요. 장애가 자유롭다 이런 뜻인데 그 BF 인증을 받아야 돼요. 한국 장애인 개발회라든가 장애인 고용공단이라든가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5월달에 이제 명월공원은 5월달에 이제 착공을 해서 8월달에 이제 금년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에 대해선 늘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손초론 의원. 작은 민원이라도 직접 현장에 나가 늘 배려하는 마음으로 고충을 들어주는 그가 있기에 시민들은 언제나 든든하다. 아유 너무 좋지요. 우리 주민으로서는 편안하고 또 저분이 또 이 동네 또 자주 오시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또 건의도 할 수 있고 그게 좋더라고요. 바라는 거는 뭐 보면 항상 뭐 우리가 생각도 못한 것도 항상 뭐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셔서 또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막 지속적으로 이렇게 항상 신경 쓰고 좀 항상 보살펴 줬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소통형 의원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중재하며 살피려는 마음가짐을 늘 잃지 않는다는 손초론 의원. 그가 주민들에게 건네는 밝고 희망찬 웃음소리가 영원히 멈추지 않길 기대해본다. 만약 우리 주민들한테 바라고 싶으면 저한테 그 일을 좀 많이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철원 의원님께서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님들과 함께 이제
격려잔치를 하고 오셨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효자신 것 같습니다. 아유, 뭐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7남매 중에 막내인데 5남 2녀예요, 시집안이. 네, 5남 2녀인데 오남이요. 아버님이 지금 생존해 계시면 108세시고 네.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면 105세신데 제가 어렸을 때 막내다 보니까 귀여움을 듬뿍 받았죠. 그것도 당연하죠. 근데 네.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는 이제 제가 경제적으로 이제 자립하기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 용돈도 제대로 한번 못 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항상 가슴에 남아있네요. 네. 이렇게 좀 막혔어요. 그래서 어머님만큼은 제가 이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형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네. 제가 결혼하자마자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또 상의를 해서 한 10년간 모셨어요. 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은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모한테 잘한 것은 생각은 안 나고 그 못한 것만 생각나고. 근린공원 있어요, 지었고요. 좀 다녀오셨지만. 예, 명호랑. 그 화장실이 좀 어떻게 개선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공원의 화장실 저기는 이제 구사업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구사업, 그렇죠. 구 관내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부평구가 또 뭐 예산이 뭐 적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말씀 주신 것들이에요. 저희 구의원 시절부터. 제가 구의원 시절부터. 그래서 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제가 또 예산결산위원장을 지금 시에서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그 가산동에 공원이 2개 있다. 이 명월공원에 하나 있고 마당공원에 하나 있는데 올해는 여기에 2억 특별기금을 좀 내려줘서 좀 해주시고 내년에는 저기 또 마당공원에 2억 내려보내서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급력이 대단하시네요. 네. 아니, 아까 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부평구가 이제 인천 10개 행정구역 중에서 자립도가 어떻습니까? 27% 정도 되는데 상당히 낮은 편이죠? 왜냐하면 네. 저희들이 이제 원도심으로 잘 나가다 보니까 그 사회복지 수급 요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많고. 그래서 또 인천 전체에서 보면 사회복지 시설이 가장 많은 데가 우리 부평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예산이 저기 60%가 넘는 예산이 그 사회복지 예산으로 수반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럽고 앞으로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을 어떻게 잘 이렇게 정리해 갈지 고민이 많습니다. 또 사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이 복지 중에서도 노인 복지잖아요. 노후 복지를 위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진행하시는 활동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이제 딱 노후 복지에 관련돼서 이제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 건 아니에요. 다만 주거 약자를 위한 어떤 편의시설,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등 주거복지 향상 방안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안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재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이제 좀 더 솔직하고 명확한 현답을 기다립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마 많은 주민들도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부평구청에서 인천 성남동을 이어주는 그 인천 7호선 연장 그 공사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7호선의 이제 계획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1단계는 이제 온수역에서 부평구청역까지 약 10.2km, 10.2km를 개통해서 운행 중에 있고 2단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평구청역에서 성남동까지 4.2km를 2014년 9월 30일 날 착공을 해서 같은 해 9월 30일 기공식을 갖고 현재 2016년 지금 5월 현재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근데 나머지 이제 3단계는 서구 성남동에서 청라역까지 10.6km, 10.6km를 이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성남동에서 청라까지는 지금 확정이 안 된 겁니다. 안 됐죠. 일단 중에 있어서 빠르게 진행된다면 한 2024년도까지는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24년이 완공 시점입니까? 모르죠, 아직은. 목표를 잡고요. 목표는 2024년.
근데 또 7호선과 더불어서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 인천 2호선입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네. 네네.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고 정말 편해졌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인천에 갈 수 있는 곳들이 되게 많아서 2호선 라인까지 개통이 되면 인천의 방방곡곡을 또 전철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2호선 개통이 언제 지금 7월로 돼 있나요? 네. 7월 말 예상하고 지금 그 착실하게 준비해갖고요. 그 계획대로 이거는 추진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또 누가 저 시공사가 부도나 이런 거 있는 거죠?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예, 지금 시운전 중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2호선이 서구 오리동에서 남동구 운현동까지 이렇게 이제 그 운행을 하게 되는데 네네. 총 그 역사가 27개소.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지하가 21개, 지상 하나, 또 그 다음에 고가역 3개, 그 다음에 3개 환승역을 이렇게 네네.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 부평 살다 보니까 주말이나 그 행락철에는 인천 그 여기서 강원도 가는 이제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네, 영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타려면 네. 거리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말이면 거기 넘어가는데 1시간 엄청 밀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지하철이 대중교통 수단이 되면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심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시민 이용객이 대단히 이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인천 하면은 요새 이제 관광 도시로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죠? 예, 그전에는 사실 인천 그런 그냥 갯벌 뭐 서해 5도 이 정도였는데 요새 이제 요코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지금 인천이 굉장히 뜨고 있는데 인천 하면 생각난다고 거 있어요. 네. 사실 저는 네. 인천 하면 월미도 아니겠습니까? 월미도. 네. 월미도 참 많이 이렇게 가시잖아요. 네. 근데 월미도에 갈 때마다 느꼈던 게 네. 은하레일. 네. 은하레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게 원래 장식용이었대요. 예. 거기 그냥 관상용입니까? 아니면 조형물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이제 우리 예. 저희 전환재 신은 의원님이 네. 시의회 입성하기 전에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월미 은하레일이 됐던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책임을 추구한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예, 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네. 현장도 수차례 방문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현장을 수차례 방문을 하고 또 관련 기관과 수차례 또 협의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늦어도 9월 달에는 네. 개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부자네요. 천일의 혈세가 투입돼서 이렇게 장기 방치되어 있는 것은 네. 행정을 집행하는 책임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행정을 사업을 결정할 때 그 냉철한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정말 그 구현 초기부터 했던 게 책임 행정 실명제를 도입을 해라. 이거는 네네네. 국회에서 입법화해야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건. 예. 왜냐 그러면 대통령부터 시도지사 그다음에 구청장, 군수구청장까지 네.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해서 책임지지 않는 예산을 경북 시민들의 혈세로 다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해서 행정 책임 실명제, 사업에 대한 그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 장치를 반드시 하면 우리 시민 혈세가 제대로 쓸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돼서 이거는 정말 건의를 드리고 싶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네네. 참 좋은 말씀이고 그래야 또 이제 지방자치장들이라든가 행정 책임자들이 어떤 그 탁상 행정도 안 하고 그럼요. 그다음에 또 선진성 또 행정을 안 하고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피필림적인 그런 네. 행정을 안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또 예산 문제에 있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또 우리 국가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도 신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 아주 시원님들이 속 시원하게 명답을 좀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네, 긴장 푸시고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약간 너무 기초적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건설교통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말씀 좀. 인천시가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수많은 업무 중에서 이제 도시, 네. 주택, 건축, 교통, 해양, 항공 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네. 기본적인 사람들이 먹는 거, 입는 거 빼고 다 하는 거군요.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어떤 그 이제 관련 부서, 네네. 이제 관련 그 산하 기관, 공기업 기관들을
소관 업무를 하고 있어요. 소관 네네. 업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관련 그 부서를 말씀을 드리면은 건설교통부, 뭐 도시계획부, 해양항공부, 그다음에 공기업으로는 아까 그 뉴스테이와 관련된 도시공사, 네. 그다음에 교통공, 지하철 이후 지하철과 관련된 공사. 교통공사, 이런 저희가 이제 소관 기관인데요. 네. 조례안과 어떤 예산안 심사, 해산 그 행정사무감사 이런 이런 거를 통해서 이 기관들이 수행하는 시의 어떤 정책에 관련해서 저희가 감시하고 네네. 역할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자, 다음은요. 그 작년에도 보니까 그 주민들이 그 항의 집회를 좀 많이 하셨던데 그 도화 오거리 숲골 폐쇄된다. 숲골로가 폐쇄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뭐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한 2, 30년 동안 이제 직선 도로를 네. 이용하는 것을 그 도시공사에서 사업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그 우회 도로로 전환을 하니까 네, 네. 이제 어쨌거나 주민들은 그동안에 그 단거리 그 교통 도로로서의 역할을 네네. 이점이 있었죠. 편했죠. 그런 편리한 도로인데 네. 그걸 이제 우회로 돌리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 네네. 그런데 초기 단계에서 이게 이제 대응을 제대로 잘 못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하고 충분히 정보 공유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여기서 잠깐. 자, 그런 과정이 부족했습니까? 충분했습니까? 동료 시의원께서 네. 남구 지역 시의원께서 이제 말씀하면서 5분 발언도 하고 네네. 뭐 이러신 걸 봤는데 좀 그런 과정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 것은 좀 사실입니다. 인정하셨군요. 어찌됐든 하여튼 그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정말 우리 시의원님들을 주민들이 뽑아주신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하면 나 편하자고 뽑은 거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좀 덜 불편하고자 나를 대신해서 항변해줄 시의원을 뽑았다 이거죠. 그래서 예. 예. 당초에는 도로를 폐쇄하고 우회도로 만들기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네. 주민들이 강한 그 항변을 네. 하고 또 시의원님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거는 그 교통 원활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주민들로 보면 입장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제고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그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자, 오늘 의정 토크 오늘 우리 신은호 의원님, 손천호 의원님 함께 하셨는데 정말 그 저희가 궁금해한 사항들을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마지막 코너를 해야 될 것 마지막 같습니다. 코너입니다. 우리 부평구 주민들에게 영상 편지를 띄우는 시간인데요. 네. 주민들에게 러브레터 한 장 띄워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누가 먼저? 오늘 꽤 그 긴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코너는 두 분에게 있어서 네. 굉장히 중요한 코너입니다. 아, 그럼요. 네. 굉장히 중요한 코너입니다. 물론 네. 이제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네.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이 두 분은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먼저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요즘 장기 불황과 경기 침체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과 귀와 입의 자유를 빼앗긴 아담스 헬런 켈러는 희망은 사람을 신앙으로 이끄는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시고 어려운 난관 잘 극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저는 당초부터 지방의원을 할 때 제 소신이 당리당략에 자고우면하지 않고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오직 민생, 주민들의 이 불편사항, 주민들을 위한 정책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또 인정해 준 것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정말 공복으로서 역할 충실히 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손도 발휘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동네 최고 정책통 우체통 오늘 1회 2016년도 첫 출연자이신 우리 손천호 의원님 그리고 신우 의원님 귀한 말씀 또 즐거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